문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20강 공유국양 기감회상 이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염 선생님께서 앞에 4글자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공유국양의 공자는 네. 공손할 공자, 그 다음에 유자는 생각할 유자, 그 다음에 국자는 기르다는 뜻의 국자, 그 다음에 양자도 기르다는 뜻의 양자입니다. 네. 그래서 4글자는 이제 따로 먼저 해석을 하자면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을 잘 공손하게 마음에 품는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글자를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공손하다의 공자는 보시면은 딱 그 구조가 보이시죠? 네. 이 위에가 네. 이제 우리가 아는 공자고요. 함께 공자. 네. 예, 예. 밑에가 마음 심자가 약간 모습이 다르긴 한데요. 네. 예, 마음 심자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손하다는 건 마음으로 품어야 되니까 마음심이 들어간 부분이 의미 부분이고 나머지 네. 부분이 발음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한자의 구조상에서는 형성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받들다, 모시다, 공손한 마음을 품다 이럴 때 이 네. 글자를 사용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자형이 이 아까 이제 문 선생님이 얘기하신 심자인데 전서의 자형에서 보면은 심자가 이게 아래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전체 상형이죠. 이렇게 좌심방, 우심방하고 심시를 그대로 상형한 심장의 모양인데 이게 아랫부분에 있느냐 아니면 왼쪽 부분에 있느냐 편방의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자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왼쪽 편방으로 갈 때는 마치 작을 소자처럼 이렇게 가운데 획을 긋고 양쪽에 점을 찍고 아랫부분에 올 때는 두 가지의 그 쓰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음 심자 그대로가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 공손할 공자처럼 가운데에 이 세로획이 있는데 이쪽에 한쪽 점, 이쪽에 2개의 점 이렇게 네. 나눠 찍는 그런 심자도 이 있습니다. 구별은 네. 왜 똑같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건데 네. 이 구별은 왜 생겼을까요? 이거는 이제 전체 글자의 구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공자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는 획이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마음 심자가 제대로 이렇게 들어갈 만한 자리가 나오지 않아서 요거를 아마 다 세로 획으로 그렇게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글자 볼까요? 유자인데요. 왼쪽은 마음 심자가 있는 거고, 네. 그 다음 오른쪽에는 네. 또 이제 이건 세추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두 가지가 합쳐진 글자네요. 그런데 이쪽에 마음이 있는 부분이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네. 요 나머지 부분이 결국 발음을 나타내야 되는 역시 것이죠. 형성자인데. 그렇죠. 예. 형성자인데 이제 요 부분이 들어간 것이 많은 경우에 유로 발음되는 때가 있어서 이게 발음 성분으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지난 글자 공자의 설명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심자가 왼쪽 편방으로 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작을 소자 예, 모양처럼 그렇게 모양이 변했습니다. 가운데에 세로획을 긋고 양쪽에 점을 찍어서 이게 심임을 나타내고 있죠. 생각하다는 뜻 말고 요 글자가 다만, 오직 이런 네.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 것 그죠? 같아요. 저는 이 네. 글자가 유독 어떻다 할 네. 때에 이 글자를 쓴 걸 본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마음신변에 쓰이는 유자 말고 입구변에 쓰이는 요 세추가 들어가는 글자도 유일하다. 그것도 유자네요. 유독 이런 뜻, 오직 이런 뜻을 가진 글자로 또 같이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의미도 같이 혼동돼서 들어가 있고 같이 섞여서 들어가 있고 자형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 신방변이 들어간 글자에 한해서만 생각하다의 뜻을 새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풀이하셔야 됩니다. 네,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네.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국인데 아까 기를 국자라고 하셨거든요. 네. 예, 이게 왜 기르다는 의미일까요? 제가 볼 때는 왼쪽에 네. 가죽을 의미하는 혁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소전부터 이제 보시면은 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가죽 혁자 모양이고 오른쪽에 남아 있는 게 역시 음. 발음을 나타내는 예, 예. 부분. 네. 지금으로는 요 글자 하나만으로는 움켜 뜨다 이런 뜻을 가진 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움켜서 이렇게 뜬다는 뜻을 가지는 국자인데 이게 이제 발음 부분이고 그렇죠. 설문의 해설에 의하면 요 글자는 답국이다 그래서 옛날에 놀이 중에 우리의 축구처럼 이렇게 공 모양으로 가죽으로 만들어서 안에 이제 털로 채워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임을 할 때 사용하던 공 모양의 그런 기구였나 봐요. 아, 그러면 네. 원래 의미는 공을 의미하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재가 가죽으로 되는 만드니까. 가죽이 의미 성분이 되는 글자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기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가 됐을까요?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빌리는 거죠. 그죠? 발음만 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차된 네. 글자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데 기르다는 의미로 아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출전이 있습니다. 바로 시경이죠. 네. 유가라고 하는 소아에 있는 이제 시인데 거기 보면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길러주시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국자가 길러주시다 이런 뜻으로 쓰이면서 애초에는 그런 뜻의 글자가 아니었지만 그냥 시경에 쓰이는 그 의미로 다 유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국자가 나오면 축구공보다는 길러주다는 뜻으로 지금은 대체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네. 양자인데 얘는 네. 왜 양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위에 부분에 양양자가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양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이 의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발음으로 그렇죠. 쓰인 분명한 것이고. 발음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양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게 밥식인데 그렇죠. 그게 의미가 되는 의미가 거네요.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길러줄 때는 밥을 먹여서 길러야죠. 그죠? 밥을 먹어야 이제 자라죠. 그렇죠. 쑥쑥 자라죠. 그래서 여기에는 길러주다는 의미가 잘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밥식이 들어감으로써. 네. 그래서 이제 네. 이 네 글자 전체를 네.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간단하게 구절 해설을 하고 넘어갈까요? 네. 이제 처음에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여기에서는 공유국양 그래서 국 역시 이제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품어서 길러주시는 거고 양은 먹을 거를 길러주시는 제공함으로써 이제 더 크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일. 그 일을 내가 공손하게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네. 해석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 네. 그러면 그 다음 네 네. 글자도 살펴보죠. 예. 네. 기자는 어찌 기자, 감자는 감히 감자, 회자는 무너뜨릴 헐회자. 회자, 헐다라는 뜻의 회자, 상은 상하다, 네. 상하게 하다, 상처를 입다 할 때의 상자입니다. 그렇다면 요 구절은 어찌 감히 다치게 할 수 있겠는가, 어찌 감히 상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되는 구절입니다. 네. 우선 먼저 글자들을 기자부터 하나씩 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는 네. 이게 위에 매산이 있고요. 네. 아래 콩두가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어찌기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해서 학자들도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게 이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설문은 이 글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랫부분이 마치 이렇게 북과 같은 그런 모양이고 위에는 이제 뭔가 장식이 달려 있는 그런 것처럼 장식을 한 북이라는 예, 말씀이에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북을 언제 쓰느냐 하면 군대가 이렇게 그 밖에 정보를 전쟁에서. 나갔다가 귀국을 하는 그 군대를 위해서 울려주는 음악이라는 거죠. 근데 언제 울리느냐 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래서 개선할 때 개자에는 보면 요 성분이 들어가 있죠. 아, 그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원자다라고 하는 설명을 설문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조차도 어찌라고 하는 것과는 연결되기가 의미상 굉장히 연결이 어렵죠. 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잘 몇 번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네. 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찌 어떻게 그런 걸 상용할 수 있는 물건이 사실,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속에서 이런 경우에는 다 빌릴 수밖에 없고 근데 요게 매산이 되는 과정을 보면 북 위에 산이 있을 리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콩 위에 산을 둘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흩날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마치 북장식의 모양이 점차 처음엔 세로로 쓰여진 글자들도 있다가 이게 점차 정세로 이렇게 바로 직각으로 내려오는 회계 모양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현재의 해서자형이 됐다고 네.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자형만 보고 한자를 네. 해석하기가 그렇죠. 참 어려운 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기자가 그런 복잡함을 가지고 네. 있고 대체로는 문장 속에서 어찌 뭐뭐 하지 않겠는가, 어찌 뭐뭐 하는가 주로 이제 반문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네. 그런 부사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기 다음에 감자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감이 감자인데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네.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기 어려운 맞습니다. 의미잖아요. 예. 여러분하고 먼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자형은 설문의 소전 자형이에요. 보시면 뭐부터 일단 먼저 옛꽃자처럼 보이나요? 네. 생긴 게 하나 보이고 네. 오른쪽에는 이게 이제 손으로 네. 보이는 게 있는데요. 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것도 역시 위에서 내리고 있는 손의 모양입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손, 아래 손이 같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옛꽃자가 들어가 있어서 설문에서는 이제 이 고가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확정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손과 손이 마주 잡고 있는 게 의미 성분이다라는 거죠. 손과 손을 마주 잡으면 뭔가 좀 네. 친밀하고 네. 화합이 되고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대체로 이게 손과 손을 마주 잡을 때 물건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설문의 설명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건 의문이긴 한데 설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감자를 진취, 나아가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에서는 이 감자 자체가 이미 용감하다, 과감하다, 뭘 결단성 있게 일을 해나가다 이런 뜻으로 새기고서 이것을 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글자에서는 지금 고문자 자형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런 진취성, 네.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힘있게 뭘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글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해서체로 굳어지기까지 소전과는 조금 관계가 없어 보이죠? 이 소전에서 네. 직접 이 글자가 왔다고 보기가 조금 그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밝혀줄 만한 힌트는 설문에 실려 있는 주문의 자형, 다른 이체 자형 가운데 이 해서 자형과 유사하게 보이는 자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예서로 변하고 해서로 변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재 해서 자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 이 감자 같은 경우는 특히 문장에 쓰였을 때에 용감, 과감 그런 단어 말고 아주 특이한 뉘앙스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체로는 감히 뭐뭐하다 그렇죠. 뭐 이러면 조금 네. 그 해서는 안 되는데 나서는 경우에 네. 그래서 표현해주는 겸허함을 것 같은데요. 나타내는 부사. 제가 감히 그걸 어떻게 해요? 네. 이럴 때 쓰이고 또 기자 앞에서 배우신 기자 어찌 기자나 아니면 안일 부자 부정이나 의문과 어울려서 반문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감히 뭐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든지 어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든지 이렇게 네. 번역될 때 감자를 많이 쓰죠. 네, 그러면 이제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 하기는 조금 내가 너무 무모함을 부리고 있다 이런 네.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 글자 볼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의미 부분과 소리 부분이 만나서 합성된 글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형성자인가요? 그렇죠. 뭐하고 뭐가 형성자일까요? 이 설문에 의하면 왼쪽 아래에 있는 흑토가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발음이어야 되는데 네. 나머지에서는 글자가 될지 아니면 그게 도대체 어떤 발음인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설문에서는 요 글자를 이제 분석을 하기를 그 아래에 흑토를 빼고 쌀미로 교체해서 그게 이제 쌀을 쓸다. 그러니까 쌀을 쓸다라고 하는 게 쌀을 찢는다는 거죠. 빻는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는 뜻의 회자다. 그것의 생략형이 발음 부분이다라고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발음이 회군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설문의 소전은 흑토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글자는 장인 공자예요. 그렇죠. 그 네. 모양이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흑이 들어가야 의미적으로 맞는데 점차 이제 뒤에 변하다 보니까 흑토 부분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장인공으로 성분 분석을 하면 네. 또 그러면 역시나 이제, 이제 네네. 오해가 생겨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설문에서는 그 회자를 뭐라고 풀고 있냐면 결약, 뭔가 깨지고 무너지고 뭔가 빠지고 이런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설문 회자에 주석을 했던 단옥제는 요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도자기가 깨진 거다. 그릇이 한쪽이 네. 떨어져 나가거나 네. 뭐 이렇게 된 그릇이 거. 금이 가거나 뭐 이렇게 갖고 깨진 거다라고 아예 그냥 못 받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흑이라고 하는 의미 성분을 살려서 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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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마지막 글자 상자 볼까요? 상자는 네. 상할 상자.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모두 음이 부분과 발음 부분이 합쳐서 만들어진 형성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에 상했다고 하면 사람이 자기 몸에 받은 상처를 뜻하기 때문에 네. 사람 인이 이제 의미 성분으로 들어가 있고 네. 나머지 부분 역시 또한 발음인 거죠. 그죠? 이거는 네. 우리가 볕 양자 비슷한데 위에 또 뭐가 조금 더 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발음 부분을 또 해설할 때 이제 설문의 해설을 조금 참조를 하자면 여기에 이제 화살시가 들어간 글자, 그러니까 사람 인을 빼고 교체한 글자가 이제 상으로 발음되는 글자인데 이건 화살을 맞아서 받은 상처죠. 네. 그거를 뜻하는 글자의 생략형이 발음이다. 이렇게 이제 또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 글자는 화살에 맞은 상처이건 아니면 날카로운 무기에 의해서 몸이 그 상해를 입은 것이건 그렇게 상했을 때를 뜻하는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글자를 다시 구절풀이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기감회상 할 때는 이제 네. 어찌기자, 네. 감이감자, 그다음에 그 헐회자, 그다음에 상할 상자니까 어찌 감히 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내 몸을 다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풀이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은 네. 부모님께서 길러주신 자기의 몸을 네. 근데 아끼고 또 잘 네, 이제 보존해야 그렇죠.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19강에 배웠던 것들 글자들이 개차, 신발, 4대 우상으로 해서 이제 부모님께 받은 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20강에서는 그걸 받아서 그렇게 부모님이 나를 품어주고 길러주어서 그렇게 나를 아껴주신 거를 잘 공손하게 마음에 품고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받은 몸을 감히 다치고 상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네. 이렇게 이제 풀이되는 네.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효도는 네. 그 자식이 자기의 몸을 잘 보존하고 그렇죠. 이제 네. 온전하게 네. 이제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것 같은데 네.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렇게 내 아, 몸은 나의 것 그쵸. 이것보다도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네.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나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고 나를 또한 돌아보면서 존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해석이니까. 네. 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은 제 21강 네. 여모 정렬 남효 재량 이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